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미국 정부의 일방적 통상 압박에 대해 국회 차원의 유감 표명 결의안 채택이 어제 무산됐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미국의 보복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기 때문인데요. 저는 이게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보복 관세를 이야기했고, 세이프카드는 발동을 했고, 철광 관세는 고관세는 예고를 한 데 이어서 애초 자신들이 부담하겠다고 했던 사드 포대 비용, 운영 비용, 전략자산 파견 비용은 방위비 증액 역시 일방적으로 증액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GM의 군산 공장 폐쇄에 대해 트럼프는 내가 대통령이 되지 않았으면 이런 소식 듣지 못했을 거라며 자랑하고 있죠. 한미동맹은 미국을 주저하게 만드는 우리 안전판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일방적으로 압박해도 쟤네들은 꼼짝 못하겠지 하는 미국의 볼모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는 이미 한미동맹에 대한 존중 따위 안중에도 없고 대놓고 무역에서 동맹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도 보복 대응을 하자 이것도 아니고 우려와 유감을 표명하자는 것도 그것조차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유 없이 뺨을 맞아도 화를 내기는커녕 미국이니까, 또 때릴지 모르니까 그냥 가만히 있자. 이게 보수의 가치인가요? 그런 보수는 필요 없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이럴 때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네. 우리 보수라고 하는 뭐 다 똑같진 않겠지만 정치 세력이 이런 사태, 그동안 이제 한미동맹 이 말로 다 통했는데 그 말 하나로 안 통하는 사태가 온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상대방이 한미동맹 이를 말하는 게 아니라 동맹 아니다라고 말할 때, 예. 이럴 때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전혀. 그러면서 이제 그냥 이건 내부 총질을 하는 걸로 해결하고 있거든요. 그 친북 정권이라서 미국이 저렇게 나온다든가. 친북 정권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뉴스공장에서도 한 3, 4주 전쯤에 저희 다뤘지만 한국산 세탁기 세이프가드, 여기서부터 막 뉴스가 나오기 시작한 건데, 이거 미국 월풀사가 이명박 정부 때 제소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WTO 제소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겼어요. 네. 그리고 나서 월풀이 다시 박근혜 정부 때 세이프가드 신청해서 트럼프 정부가 이번에 먹인 거거든요. 이거 다 이 친북 정권이라서 그랬다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도 다 친북 정권이라서 미국이 이런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게 다. 보수 집권할 때 다 시작된 겁니다. 철강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트럼프는 지금 중간선거 때문에 더 밀어붙이는 거잖아요. 어제 저희가 다뤘지만. 네, 내년 11월, 올해 11월에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외교를 안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외교를 어떻게 트럼프 탄핵을 막거나 트럼프 제소를 시킬 수가 있어요. 우리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이건. 미국 사정이지. 여기서 갑자기 친북 정권이 왜 나옵니까? 이렇게 국익이 문제될 때는 원래 보수가 더 강경한 거거든요. 만약에 GM 관련해서 우리 정부가 돈을 보조해 줘야 되느냐, 이런 여론조사하면 보수가 더 많이 반대해요. 성향상. 근데 우리 정치권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뭐를 근거로 자신들이 보수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미국이 형님인 게 보수가 아니잖아요. 하여튼 가늠저가 되는 지금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보수의 정치가 무엇인가 하는 가늠저가 되는. 자, 한동안 계속되겠네요, 이거는. 첫 번째 워낙 큰 뭡니까? 이슈여서요. 예. 예, 하지만 다스 소식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강경호 현 다스 사장이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것이라고 검찰에 진술했다고 합니다. 오늘 아침 한국일보 보도인데요. 강 사장은 2009년 6월부터 이상은 다스 회장과 함께 공동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검찰에서요, 이명박 전 대통령 지시를 받아서 다스 사장으로 취임했다라고도 진술했고요. 또 다스 사장 취임 이후에도 칠권이 전혀 없었고 인사 등 주요 사항은 이시영 씨가 지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며칠 전에 이어서 이제 발음 꼬이는 거 저희가 한번 모아가지고. 네. 또 갑자기 감기 기운이 있네요. 예. 네, 그러네요. 예. 네. 다스 사장은 바디 사장이다.
그런 얘기고 이때까지 쭉 그래왔죠. 그리고 이제 계속 얘기하지만 뚝이 무너지고 예, 그 뚝을 버틸 힘이 없다는 걸 아는 순간부터 이제 각자 도생하는 것이고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혼자 남았어요 사실상. 네, 그렇죠. 정말 혼자 남았습니다. 네. 김성우 전 사장도 그렇고요. 또 이동영 부사장도 다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검찰이 그 이병모 재산관리라고 저희가 계속 얘기했던 이병모 씨가 구속될 때 그 영장에 다스 실주주 이명박 이렇게 기재를 했어요. 우리가 뉴스공장에서 6개월 전부터 다스 누구 겁니까? 그 질문을 처음으로 시작해서 그리고 또 처음으로 검찰이 여기 답을 한 겁니다. 예, 실주주 이명박 이렇게 답을 한 것이고 예. 네, 검찰이 실소유주로 명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추정되는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이제. 사실은 많은 언론들이 여전히 추정되는 일이라고 하는데 검찰이 여기다 썼다는 얘기는 자신 할 만큼 전직 대통령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자신 할 만큼 수사가 끝났다는 얘기거든요. 네, 혐의 입증했다라는 뜻으로 보이는데요. 네,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만 정말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써가지고 구속됐잖아요. 네, 법원도 그렇게 판단한 거거든요 사실은. 예, 다시 혐의가 소명됐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거슬러 올라가서 그 김경준 씨를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김경준 씨가 지은 죄는 죄고 주가적 죄죠. 예. 이제 김경준 씨가 그 가운데 억울하다고 주장한 부분도 있거든요. 내가 죄인이면 이명박 전 대통령도 죄인이다. 근데 그 주장 중에 BBK 투자할 때 거슬러 올라가서 이게 언제적 얘기입니까? 28년 전 얘기입니다. BBK 투자할 때 18년 전이군요. 18년이 아니라. 190억 투자하는데, 30분 만에 결정됐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사연을 들어보면, 김경주 씨는 당시 다스의 김성우 사장을 처음 보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처음 보는 사람. 처음 보는 사람인데 가니까 돈 주더라. 이게 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니까 가능했던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했단 말이죠. 그때부터. 물론 뭐, 지난 18년 동안 인정 안 됐죠, 이 주장은.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뭐가 연결되냐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BBK 주가 조작의 주범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돈은, 그 돈의 주인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 주가 조작에 쓰인 돈도 역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허락이나 개입 없이는 쓸 수 없었던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 개인적으로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경제적 관점에서 가장 악질적인 범죄는 이 주가 조직이에요. 네, 김경준 씨는 그걸로 실형을 살았거든요. 꽤 오래 살았습니다. 10년 우리나라에서만 10년 가까이 살았고 내용적으로 보면 왜 악질적이라고 하냐면 액수는 이거보다 큰 게 많죠. 4대 강도 그렇고. 근데 가장 악질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 BBK 사업은 실패했어요. 실패해서 손실을 보게 생겼어요. 그러면 사업하다 실패하면 거기서 끝나야 돼요. 근데 이때부터 한 일이 뭐냐면 본전이 너무 아까운 겁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본전 의식은 정말 어마어마하잖아요. 예? 그 다스 대납, 삼성의 대납, 돈 남은 거 미국 가서 받아오라고 그랬던 분이잖아요. 10억까지도 챙겼습니다. 챙기려고 했죠. 네. 네. 자기 돈이 아닌데, 준 건데, 남았는데, 그냥 그쪽에서 남아서 준 거면 받죠. 근데 그게 아니라, 끝까지 따져가지고. 어쨌든, 본전 의식이 어마어마한데, 이때 발동이 돼요. 주가 조작을 해서 본전만 찾은 게 아니라, 이때 돈을 벌려고 합니다, 돈을. 자기가 사업에 실패를 했어요. 그러면, 내가 실패했구나. 하고 손실을 보는 게 정상인데 여기서 이제 주가 조작에서 본전을 찾을 생각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돈을 남기려고 한 겁니다. 아예. 이거 상상이 사기를 이런 마인드는 상상하기 힘든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1000명한테 1000억 원 손해를 입히고 그런데 나중에 아마도 둘 사이에 분쟁이 생겨서 140억을 못 돌려받아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때 욕심 때문에. 다 본인 욕심 때문이에요. 누구 탓할 사람이 없습니다. 대통령이어서 맡고 있었던 거고요. 예. 자, 다음 순요.
네, 이명박 정권 말에 당시 청와대가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퇴임 시 계획을 문서로 만들었습니다. PPP라는 청와대 문건인데요. 이 내용을 검찰이 압수수색했습니다. 여기에도요, 다스 상속 문제가 쓰여 있다라고 합니다. 뭐 당연하죠. 예. 삼성의 승계 문제하고 똑같은 고민을 하는 거죠, 여기서. 예. 상속과 승계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예. 삼성의 고민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예, 청와대를 아예 사유화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다스 문제 대놓고서. 그렇죠. 예. 예. 이건 뭐 뉴스공장에서 줄기차게 주장해왔던 청와대가 이 상속 문제에 직접 개입했다 하는 걸 입증하는 문건이 또 나온 거죠. 예. 자, 다음 수는요? 예, 또 다른 문건 내용이 있습니다.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재당의 구속영장에 쓰인 혐의인데요. 이 사무국장이 불법으로 보관하던 청와대 문건이 발각됐다라고 합니다. 대통령 기록물법 관리법 위반 혐의인데요. 이명박 대통령 재임 시절에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와 국정원 또 민정수석실에서 생산한 문건이요. 영포빌딩 지하 2층에서 나왔다라고 합니다. 이거 참 궁금하네요. 3월 13일자가 뭐길래. 네, 2010년 3월 13일입니다. 그러니까 2010년 3월 13일자가 뭐길래 그 문서들을 당시에 부속실 행정관이 별도로 건넸을까요? 네, 퇴임경에 줬다라는 건데요. 그 당시가 바로 직후에 천안함 사건이 있었고요. 또 지방선거가 6월 달에 있었습니다. 참 이상한 일이네요. 저는 이제 뭐 여기 예를 들어서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뭐 이런 거 말고 왜 하필 그때 문서를 빼갔을까 궁금합니다. 내용이 궁금한데 이게 이제 1급 혹은 2급 하여튼 안보 기밀일 테니까 내용은 안 나올 것 같은데 굉장히 궁금하네요. 굳이 이걸 빼간 이유가. 뭔가 나중에라도 챙길 것이 있으니까 그 수많은 문서 중에 이걸 가져갔을 거 아닙니까? 예. 또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도요. 굉장히 좀 존재 위반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명박 정부 시절에 노무현 정부 때 당시에 그러니까요. 그걸로 고발을 한 적이 있거든요. 국가기록원이요. 다 청와대 주소였다라고 합니다. 근데 왜 그건 다 알겠는데 뭐였을까요, 내용이? 그게 궁금합니다. 자, 앞으로 나올래나. 자, 다음 뉴스는요. 네, 마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북한 대표단을 만날 예정이었지만 북한이 취소해서 불발됐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현지 시각으로 20일에 실은 기사 내용인데요.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 참석차 방한 중이었던 펜스 부통령이 청와대에서 김여정 등을 만나기로 했지만 회동 2시간 전에 북한 쪽에서 취소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펜스가 미국 가서 비판을 많이 받았거든요. 상당히. 그리고 북한과 외교전에서 졌다. 이건 외신들의 뭐 대체적인 평가였고, 미국 가서 뭐 했냐, 아니, 한국 가서 뭐 했냐, 이런 비판 강도가 미 국내적으로도 높았고, 다른 나라의 평가들도 완패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펜스가 디펜스 하는 거죠. 예.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겁니다. 언론 그렇죠. 플레이를 워싱턴 해서. 포스트에 사실상 내용을 알려준 건데요. 근데 자기가 가서 직접 얘기한 거 이랬다고. 근데 이게 이런 거 공개 안 하는 거거든요, 원래. 네, 외교적으로는 불문율이라고 예.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마크 접촉을 공개해버리면 다음 마크 접촉을 어떻게 합니까? 다 공개될 거라고 생각해서 못하게 된단 말이죠. 그만큼 이제 비난을 많이 받았다는 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거는 미국 특히 펜스 쪽에서의 디펜스일 뿐이다. 여기에는 굉장히 라임이 살아있네요. 펜스의 디펜스. 그러니까요. 한번 해보니까 괜찮아 계속 하는 거예요. 여기 우리나라 버전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북한 버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미국 펜스의 디펜스 버전인 거예요. 예. 원래 동네에서 동네 사람들끼리 싸워도 각각 자기 입장이 완전히 갈려요. 그냥 미국의 펜스 입장을 일방적으로 기정사실할 필요는 없어요. 아, 이쪽에서는 이렇게 디펜스가 나오는 거구나. 그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걸 기준으로 해도, 예, 북한이 취소한 이유가 펜스. 직전에 탈북자를 만나고. 그렇죠. 예. 펜스 부통령이 일부러 직전에 탈북자를 만나서 자국민을 고문하는 정권이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직전에. 이거 참 촌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북한이 미국을 만나기 직전에 콴타나모에서 나온 죄수를 만나가지고 고문당했어요? 이런 거 물어보고 고문당했죠. 미국도 고문하는 정권이라고 하고 이라크 가가지고 미군들이 성폭행했단 말이죠.
그 감옥에서. 그런 걸 굳이 그 사람들 불러서 피해자 가지고 얘기해봤어. 하면 이거 만나겠습니까? 예. 근데 그렇게 해서 굳이. 예. 잘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쪽에서. 기왕에 이제 그 넘버2끼리 만나자고 하는 건데 이미 알고 왔다는 거잖아요. 더더욱이. 네, 이미 2주 전에 정해진 일정이라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거 뭐 저쪽의 일방적인 디펜스고 그 말을 다 맞다고 치더라도 참 촌스럽게 못했어요. 예. 굳이 이럴 필요가 없는데. 네, 위와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북한 노동신문도 관련된 내용을 냈는데요. 명색이 부통령이라고 하는 펜스가 체면도 다 집어던지고 조국을 반영한 쓰레기들을 만났다라는 식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북한은 또 북한 주장을 하겠죠. 예. 근데 우리는 입장을 낼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서. 네, 임종석 비서실장은 그에 대해서 입을 열고 있지 않은데요. 당연하죠. 이게 이제 뭔가 긴밀하고 내밀한 이야기들이 오갔을 거란 말이죠. 오갔는데 여기서 이제 미국의 펜스가 그러면 안 되는데 하도 몰리니까 국내에서 비난 여론이 있으니까 디펜스하고 나온 거예요. 관례를 깨고. 예, 펜스의 디펜스 여러 번 나옵니다. 이 자체가 나쁜 거예요. 그 관련자들 물먹이는 거거든요. 다음에 어떡하란 말이에요, 이렇게. 자, 다음 뉴스 뭡니까? 네, 미국 GM이 군산공장 철수 발표하고 우리 정부에 1조 원 이상 지원, 세제 혜택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요, 과거 전력들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유럽과 호주 등에서 일자리와 지역 경제를 빌미로 정부를 압박해서 구조조정 비용 전가했던 GM의 과거 인력이 다시 한번 주목받는다라는 겁니다. GM은 이거 도사예요, 도사. 저도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도사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게, 무엇보다 먼저 눈에 띄는 건, 이런, 이슈를 치고 나오는 시점입니다. 각 나라의 무슨 총선이나, 지방선거나, 이럴 때 직전에, 우리도 시기를 중심으로 보면 딱 그때예요. 우리도 역시, 지방선거 때, 그렇죠. 그 여론 때문에 지금 예민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부 쪽에서 자기들이 이렇게 때를 쓸 때 때를 쓴다고 그냥 꺼져. 이러지 못할 타이밍을 생각해보면 당연한데 철저하게 선택해서 치고 나온다. 이번에도 보십시오. 설 직전 여론이 중요할 때. 그리고 지금 뭐 4월 달까지 어떻게 한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지방선거 직전이거든요. 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방어적인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어떻게든 민심이 위반되지 않을 정책을 내놔. 뻔히 알면서도 철저하게 그런 거 잘 타이밍을 잡고 더 얄밉죠. 스웨덴 뭐 그런 사례 많이 얘기하고 있지만 요즘 네, 못 언론들이 사무공장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돈 다 줬는데 떠나요. 자기들 다 먹고 나서. 그러니까 우리도 여기에 공적 자금을 투입하면 1, 2년 혹은 뭐 3, 4년 더 끌 수는 있지만 GM이 그냥 떠나겠다고 하면 아무도 못 말리고 또 떠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떠나도 상관없다. 우리는 추가 투자 없다. 라고, 해서 후속으로 예를 들어서 뭐, 그 회사를 판다거나 아니면은 거기에 직업 안정 대책 자금이 들어간다든가 그 비용하고 이렇게 시간을 좀 벌려고 공적 자금을 투입하는 거하고 냉정하게 비교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예. 이렇게 볼모로 잡고, 예. 목줄을 흔드는 것을 워낙 잘하기 때문에. 네, 이에 대해서는 GM의 이대주주인 산업은행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운명을 언제든지 뒤집힐 수 있다라는 식의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돈 줘도 자기들 마음 떠난다는데요, 사기업이. 그거 어떻게 말려요? 말릴 수가 없어요. 다른 나라들도 이런저런 조항을 안 낸 게 아닙니다. 바보가 아니니까. 그래도 그냥 떠나는 거예요. 예. 자기들이 떠나고 싶을 때. 사기업이니까요. 게다가 지금 이 GM이 우리도 당신들도 투자하라고 하니까 투자하겠다고 하는 게 실제 돈을 넣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이 한국 GM이 가지고 있는 부채를 투자한 셈 치겠다는 거거든요. 돈 한 푼도 안 넣는 거예요. 우리 정부는 생돈을 늘어오는 거고 자기들은 빚이 있는데 그거 털어낼게 이런 의미거든요. 아무 의미 없어요. 게다가 그 빚이 어떻게 생긴 겁니까?
계속 얘기했듯이 쥐어짜가지고 현금 가져가서 생긴 거거든요. 빚을 만들어 놓고 그 빚을 까줄게 이런 거예요. 돈 하나도 안 넣고. 얄미움의 극치입니다. 진짜. 불법은 아닌데 할 수 있는 최대한 박박 긁어서 상황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실은 말고 이런 태도로 나오는 거죠. 예. 근데 이제 그게 딱 타이밍이 지방선거 직전이다. 이런 것도 다 계산된 거다. 자, 이 뉴스도 계속 나올 뉴스네요. 자. 다음 뉴스는 뭡니까? 하나 정도 더 하고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트럼프 행정부가 외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서 높은 이율로 관세부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미국 내에서도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산업부양 효과를 내지 못한 채 무역 분쟁만 초래한다라는 비판이 있다고 합니다. 뭐 비판은 있겠지만 트럼프는 이런 거 따질 때 미국 내 비판이라든가 또는 뭐 동맹국의 사정이라든가 이런 거 따질 형편이 아니에요. 이번에 그 지방선거에서 어제도 저희 한번 다뤘지만 지방선거에서 망하면 망합니다. 트럼프는. 예. 탄핵 위기까지 갈 수 있다라는 식의 그러니까요. 이야기인데요. 지금 그 상하원이 다 민주당으로 바뀌면 지지율도 어차피 역대 최하인데 망해요, 망해. 그러니까 지금 남 쳐다볼 형편이 안 되는데 여기다 대고 무슨 뭐 국내 보수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보수에서 이게 친북 정권이라서 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냥 관심도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는 자기 살 길 찾느라고 하나 정도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네이버 얘기 잠깐 할까요? 네, 어제 한성숙 대표가 행사에서 한 이야기인데요. 뉴스 배치와 댓글과 관련해서 조작 논란에 휩싸였던 네이버가 뉴스 댓글 정책을 전면적으로 개편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나온 건 아닌데요. 댓글 서비스를 바꾸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뉴스는 네이버도 이제 지금 들끓고 있는 뭐 예를 들어 댓글 정책이라든가 뉴스 배치 문제에 대해서 모르는 바가 아니라는 거죠. 예, 모르는 바가 아닌데 댓글에 대해서 매크로가 지금 작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정황들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저희도 얘기했고 다른 뉴스에서도 조금씩 다릅니다. 근데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다스는 누구 겁니까 할 때처럼 지금 네이버의 댓글은 매크로가 작동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댓글 전문가로서 댓글 전문가 생활 20년 그리고 이제 시발단을 잡아낸 지 10여 년 댓글 전문가로서 하는 말인데 거기는 누군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누군가 대규모로 매크로를 이용해서 여론을 조작하고 있습니다. 현재. 네, 한성숙 대표도 어제 그에 대해서 인정하는 바에 이야기를 했는데요. 정치 관련 기사에서 특히 조작 가능성에 대해서 인정하는 식의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프로그램을 이용해 조작되는 건 명백한 겁니다. 명백한 건데 그럴지도 모른다가 아니에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근데 누가 하는 걸까요? 이게 사실은 진짜 주제거리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러브스토리 주제가죠. 예. 지난주에 제가 주제가를 남가요 주제가라고 잘못 말했는데 남가요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 자유한국당의 나경원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첫 시간 하고 났더니 주변 반응이 어떻던가요? 너무 점잖하게 한다고 그러던데. 점잖하게 한다. 나경원 좀 혼내주라고. 아니, 이렇게 야당 탄압을 하는군요. 혼내주겠다고 막 그러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의원님은 송 의원님하고 한번 하고 났더니 뭐라고 주변에서 그런가요? 뭐 저는, 엊그저께 이제 저희 동네 분들이 듣는다 그러셔서 어떠세요? 그랬더니 그냥 소신 있게 말씀하시대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방송은 좀 그렇잖아요. 그러던데요. 그 방송은 좀 그런데요. 거기에 나와서 소신 있게 말씀하시대요. 그러던데요. 그러니까 공장장님이 편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부드럽게 얘기하셨나요? 그분들이? 저희 주민들은 참 품격이 있으십니다. 저희 동작구 주민들. 자, 네. 품격 있는 분들만 만나시나 보죠, 따로? 저는 어디서나 어느 때나 누구나 만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파이트 1라운드. 최근 통상압력이나 뭐 그다음에 GM 뭐라고 해야 될까 폐쇄 결정
네, 이런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요 GM부터 한번 얘기 다뤄보죠. 네. 혹시 의원님이 먼저 하시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나경원 의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소영 의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네, GM 자동차 문제가 이제 논란이 되고 오늘 산자부 장관과 이제 그 GM 대표가 만난다 그러는데 핵심은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GM이 본사가 GM 코리아한테 주고 있는 27억 달러 부채를 출자로 전환시키고 네. 추가로 28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말이 있는데 그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고 신차 2개를 창원과 부평공장에 배정해서 50만 대 물량을 유지해 주겠다라는 건데 그와 함께 우리 이 한국 산업은행에 추가 출자를 요구하고 있는데 그 전제로서 실사가 필요합니다. 예. 노사 양측 간의 지금 불신이 뭐냐? 지금 의도적으로 GM 본사가 GM 코리아의 적자를 유도하고 있다. 그렇죠. 여러 가지 부품을 비싸게 공급하고 또 ISP라고 인터내셔널 서비스 퍼슨이라는 임원들이 한 100여 명 와 있다는데 최저비 월급이 5억이면 그것만 해도 500억입니다. 그다음에 로열티를 가져가고 R&D 비용으로 해서 개발된 차의 소유권, 지적 무역 소상권도 본사가 다 가져갔다. 여러 가지 이런 구조적 문제를 놔두고 추가 출자를 해봤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거 아니겠는가. 이런 것에 대한 실사의 동의를 지금 한다 그러니까 그 실사를 기초로 그린필드 투자. 단순히 채권을 출자로 전환하는 수준을 넘어서 추가 출자를 확실히 한다면 여러 가지 같이 대응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추가 출자 문제도 저희가 좀 더 봐야 되고요. 저는 이 GM 사태를 보면서 결국 본사의 부실 경영 플러스 고비용 저효율 구조와 낮은 생산성 이 두 가지가 복합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낮은 생산성이요. 네.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문제죠. 특히 이제 GM 본사는 지금 GM 코리아로부터 뭐 아까 송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R&D 비용으로 매년 지금 6천억씩 가져갔다는 것도 나와요. 그래서 사실은 양쪽이 다 저희가 GM을 실사하는 것도 필요하고 결국 노사 간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협상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노사가 자구책을 먼저 내놓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저 굉장히 사실은 GM에 대해서 저도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있는데요. 근데 역시 노조의 책임도 있다. 그러니까 양쪽의 책임이 다 있다는 겁니다. 노조의 책임도 있다고 봅니다. 뭐 예컨대 군산공장에 같은 경우에도 뭐 한 달에 7일 일하고 다 받아가고 뭐 했다는 그런 기사를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저희가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잘못해서 성급하게 개입하거나 과도하게 개입하는 경우에 결국 우리가 국민 세금으로 잘못해서 이 GM 코리아의 어떤 구조적 변화 없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노사의 자구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사도 필요하고 그 GM 코리아의 지금 현재의 경영 상태를 들여다보는 것 플러스 저는 여러 가지 이러한 비슷한 글로벌 기업들이 공장을 철수하려고 했을 때의 여러 가지 다른 해외 사례도 좀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르노 자동차의 스페인 공장 철수 당시에 근로자들이 임금 동결하고 했던 그런 노력이라든지 또는 일본의 P&G사의 철수 과정에서 일본 노동자들이 투쟁하거나 파업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본사를 가서 설득해서 경제 논리로 설득해서 생산성을 높였던 부분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결국 양측이 다 노력하는 모습을 저희가 요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행이네요. 그래도 저렇게 경제 논리로 접근해서 우리 홍준표 대표나 일부가 이것을 마치 우리 정부와 미국 간의 대북 정책에 대한 엇박자 때문에 보복으로 했다.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마치 GM 코리아 군산공장 폐쇄가 자기 공이고 이걸 가지고 디트로이트로 공장을 일자리를 가져온다.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대단히 좀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친북 정권이라서 철수했다는 얘기 주장도 있잖아요. 자유한국당에.
홍 대표 말하고는 좀 다른 거죠, 생각이.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이제 그거는 전체적으로 지금 한미 간의 통상 충돌에 대한 걱정입니다. 사실은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캠페인 내내 이런 이야기했어요. 한미 FTA는 재앙이고 자동차 공장, 자동차 산업은 일자리를 뺏는 것이고, 그리고 세탁기는 뭐 산업 파괴다.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때 트럼프 대통령 당선 직후에 미국에 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한국, 중국, 일본 중에서 환율 조작국을 지정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했을 때, 미국의 조야에서는 이 통상 압박의 제일 타겟은 한국이라는 것이 아주 공공연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저희가 전혀 준비를 하지 않은 것이죠. 예컨대 이제 통상본부만 전혀 해도 준비를 하지 않은 게 아니라 준비를 잘해서 환율 지정제당수도 우리가 잘 이겨냈고요.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일보로스를 만나고 왔어요. 근데 나름대로 누구 만나고 오셨어요? 일보로스 상무장관을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를 지난번에 나눴습니다. 가서 만나고 오셨죠.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근본적으로 자유무역주의라는 보수주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는 겁니다. 자유한국당이 제왕적 대통령제 항상 비판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모습을 비판을 해줘야 된다고 봐요. 아니 트럼프 대통령 우리가 고칠 수가 없는데. 아니 왜 이거는 국제사회는 서로 간의 여론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진정한 보수 정당이 나온다면 자유무역주의를 훼손하고 오직 했으면 월스트리트 저널이 사설로 비판했겠습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모습을. 그러니까 이런 점을 같이 우리 여야가 목소리를 해줘야지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 무조건 정부한테 공격하기 전에 정부의 잘못도 지적해야겠지만 먼저 미국의 이런 부당한 요구에 대해서 단호한 목소리를 내주는 것이 국익을 지키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뭐 대통령께서도 안보하고 통상은 분리해서 결연한 대응을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 저희가 듣기에는 속 시원합니다. 근데 과연 우리가 실익이 있을까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이제 준비 안 됐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거예요. 뭐 통상본부 쪽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일본 예를 한번 보시죠. 일본은 이번에 철강 수출국, 철강을 미국에다 수출하는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수출함에도 불구하고 철강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53% 관세죠. 에서 빠졌습니다. 뭐라고 설명했느냐? 미국이 일본을 제외한 이유는 미국이 이제 철강 수입을 갖다가 높은 관세를 붙여서 규제하는 것의 이유가 철강 수입이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라는 이유를 하면서 그 12개국에 우리나라를 포함시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일본에 대해서 제외한 이유는 동맹국으로부터 철강을 수입하는 것은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 하면서 일본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제외시켰습니다. 네, 그건 좀 결국 뭐냐 우리가 필요한데요. 아니요. 확인해 보세요. 이게 실제로 지금 우리 한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게 365만 톤이고요. 일본이 수출하는 게 170만 톤이에요. 우리가 2배를 더 많이 수출합니다. 아까 일본이 더 많이 수출하는 건 잘못된 일본이 철강을 우리 대한민국 일본에 비해서 2배가 넘게 수출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거 수출 증가율이 우리가 40%가 늘었는데 일본은 2%가 줄었습니다. 자, 일본이 철강 관세 미국에 수출하는 게 우리가 일본에 비해서 2배를 수출한다니까요. 일본이 철강 관세 폭탄에서 제외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아니, 제외됐잖아요. 그리고 그것은 일본의 세 가지 중에 하나로 아직 확정도 안 된 사안일 뿐만 그러니까 아니라 세 가지 그냥 그 상공부가 백악관에 제시한 3가지 안 중에 하나이고요. 3가지 안 중에 하나이라는 것도 저도 알고 있고요. 4월 11일 날 결정하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결정도 되지 않았고 3가지 안 중에 하나인 걸 가지고 기정사실화해서 논란을 피울 게 아니라 이것 자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응하는 게 지금 단계에 필요하다 이런 거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한 대로 우리 한국은 일본에 비해서 365만 3,934톤을 수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본에 비해 2배나 많을 뿐만 아니라 작년 대비 40%가 증가하고 있고 중국 우리가 제품을 50만 톤 정도를 수입해서 우리가 그쪽에 수출한 문제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지. 그것도 왜 논란이 되고 일본은 빠지고 한국은 들어갔냐 이것이 무슨
정치 외교적인 실패다 이렇게만 일본의 세코 히로시게 경제 산업상이 그렇게 발표하신 거 읽어보셨습니까? 세코 히로시게 만나봤어요. 아니 근데 이걸로 통화하셨습니까? 자꾸 만나봤다는 얘기 하시지 말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일본이 만나봤어요? 이걸로 서로 싸우잖아요. 일본이 여기서 제외된 이유는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것은 안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미국 측에서 했다고 발표했던 거거든요. 정치인입니다. 그런데 자민당 국회의원이고 그분도 자기를 활용하는 말에 우리가 할 필요가 없고. 지금 잘 보세요. 네. 안보와 통상을 분리해서 대응하자. 네. 이게 과연 트럼프의 말입니다. 아니 트럼프의 말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네. 우리가 그 논리에 갔을 때 네. 우리가 얻는 이득이 있을까요? 저는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안보와 통상을 분리한다고 하면서 통상에 대해서 결연한 대응을 한다고 하셨는데 WTO도 우리가 예전에 이미 LG하고 삼성이 세탁기 관련해서 관세 폭탄 맞고 그리고 WTO에 제소해서 3년 후에 승소했는데요. 그동안 뭐 손에 전혀 배상받을 방법이 없고요. 미국이 그다음에 지키지도 않아요. WTO의 결정을. 그런데 지금 우리가 WTO에 제소하고 한다고 해서 사실상 실익이 없다는 거 잘 알고 계실 겁니다. 2002년도에 물론 그 조치를 승소한 사례가 있고요.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건 승소한 사례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것도 어느 부분 일정 부분 이해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결연한 대응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양측이 같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연한 대응 자세와 함께 또한 협력과 근데 사실은 안보의 엇박자가 결국은 통상에 있어서도 이러한 안타까운 결과를 더욱 촉진하고 있다라는 것을 저는 강조하는 GM 코리아 겁니다. 문제도 호주나 영국의 오펠 다 우리가 철수했는데 영국과 호주가 미국의 강력한 안보 문제고 안보에 대해서 이견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논리로 철수하는 것입니다. 이건 GM 코리아 얘기고요. 지금 미국의 통상 압박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결국은 미국의 통상 압박 문제가 저희가 안보에 있어서 엇박자를 하니까 동맹에 대해서도 를 의식한 정치적인 공세라고 봐야 돼요. 오늘 야단하라 그러셨다고 계속 지금 말을 서로 잘 안 들릴 것 같이 돼버렸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미국의 모든 NIT라든지 월스트리트 저널까지도 비판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보수주의 가치에 어긋나는 거거든요. 리카르도가 나오면은 꾸짖을 겁니다. 지금 트럼프를. 아니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하는 것을 저희가 잘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우리는 우리 정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자유한국당이 겁니다. 한 목소리로 트럼프의 보수주의 가치 위반을 지적해 줄 때 그런다고 해서 바뀔 거예요. 나라의 통상 교섭력이 높아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어떻게 대응? 물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협조할 부분은 협조하겠지만 저희는 생각하기에 지금의 정부의 진단과 처방은 잘못됐다고 보는 어떻게 거죠. 해야 되는 건지 들어보죠. 아니 그러니까 저는 결국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에 대해서 so called 그러니까 동맹이라고 소위 동맹이라고 불리는 한국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아니라 so called ally는 다 포함됐어요. 재팬도 포함되고 다 포함되는 말입니다. 한국만 지적한 게 한 말이 아닙니다. 그거는 안보 동맹과 경제 동맹이 같이 안 한다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한국에 대해서 so called ally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문장을 보면 한국, 중국, 일본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근데 어쨌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안보의 엇박자가 통상의 이러한 불리함을 촉진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죠. 사실은 지금 일본이 지금 안보의 엇박자가 난 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그냥 자유한국당의 주관적 해석이지. 견해라는 게 약간씩 차이가 있죠. 우리가 대한민국이 미국의 일부가 아닌 이상 미국과 100% 이해가 일치한다는 것은 그것도 이상한 거예요. 당연히 100% 이해가 일치하지는 않죠. 조정해 가는 것을 그런데 마치 엇박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주권을 아니죠. 포기하는 행위죠. 지금 엇박자라는 것이 지금 미국에 일방적으로 똑같이 하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적어도 북한 문제에 있어서 북한 문제에 있어서 압박을 하면서 대화를 유도자를 지금 사실상 서로 역할 분담으로 잘 해가고 있는 거거든요. 글쎄요. 그런 인식이 저는 엇박자라고 보입니다. 글쎄요, 과연 지금 역할 분담을 사실상 제대로 서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이냐. 되고 있습니다. 잘 소통이 되고 있습니다. 북미 간의 대화 부분도 있어서. 맥메스터하고 지금 CIA 또 맥메스터 만났다는 얘기는 안 하세요? 여당 되면 많이 만나거든요. 근데 북미 대화도 이게 북미 대화를 이제 억지로 추진하다가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부터 시작해서 아닙니다. 미국 결국은 정부에서 이제 포스트에서 다 북한 측 지금 만나기로 합의를 하고 왔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북한하고의 북한 측이 왜 깼겠습니까 결국? 그렇죠. 왜 깼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북한이 미국도 북한과 결국은 대화를 할 의지를 가지고 와서 2시간 전에 취소한 게 아쉬운 게 있지만 우리 정부가 얼마나 잘했습니까? 이걸 만들어 주려고 계기를 만드는 게 정말 잘한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네. 북한은 미국은 지금 북한이 하고 있는 통남 복미 정책, 의 정책에 우리가 무조건 따라가는 것에 대한 그러한 강력한 저는 경고의 메시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이 깼지만 코리아 패싱이라고 그렇게 비판하던 사람들이 이제 통남 복미인데 왜 코리아가 이제 운전자가 됐는데 왜 그거를 그게 칭찬을 운전자라고 해줘야죠. 생각하십니까? 이거 안 하면 또 패싱이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오히려 우리 상황을 주도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진 것이고 저는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대단하다고 보는데 이거를 잘 만들어냈어요. 현재 상황에서 아직 이제 이방카가 오시고 또 누가 북에서 대표가 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런 시도와 2시간 전에 비록 취소돼서 아쉬웠지만 이런 시도가 양측에서 있었다는 것 자체가 긍정적인 모습이고 이걸 좀 더 발전시키면 저는 접점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정상회담의 여건이 성숙되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혜로운 과연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잘 하셨어요. 근데 이 여건 성숙이 어느 쪽을 상대로 한 여건 성숙이냐. 결국은 북한에 대해서는 사실상의 양보가 없는 우리가 가장 큰 원칙이 뭡니까? 북미 대화가 돼야 된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가장 큰 원칙이 비핵화가 내포되어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원칙은 핵폐기인데 예컨대 대화의 테이블에 앉는데 저 실험 잠시 중단하고요. 이런 것을 여건 성숙이라고 보시면 큰일 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결국 미국이 저는 펜스 부통령 측에서 이러한 북미 대화가 북한의 반대로 북한이 무산시킨 것으로 깨졌다 하는 것을 알려준 이유, 그것을 사실상 밝힌 이유는 앞으로 여건 성숙에 있어서의 우리의 원칙은 확실한 핵폐기이다라는 것을 메시지를 주려고 했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워싱턴 합니다. 포스트가 취재해서 말한 것이고요. 그것은 펜스가 그동안 너무 비시사적으로 좀 속 좁게 행동했다에 대한 비판을 물타기 하려고 저는 나온 면이 또 있다고 봅니다. 어찌됐건 중요한 것은 지금 전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이상 대화를 해야 되는데 대화의 조건을 어떻게 만드느냐 일종의 삿바 싸움의 과정이거든요. 이 과정을 잘 중재해서 한쪽으로는 북핵 경제 병진 노선이 불가능하다. 비핵화로 가지 않는 이상 남북 대화 이게 안 된다는 것을 아주 부드럽고 간접적으로 양측에 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거잖아요. 여건 성숙과 우물가의 숭늉 찾지 말자. 이 두 가지 비유가 정확하게 균형된 모습으로 문 대통령께서 지혜롭게 말씀했다고 보거든요. 이 내용을 어떻게 이제 잘 조정해낼 것인가. 잠시 저는 졸 뻔했습니다. 가장 큰 원칙이 할 일이 없어가지고. 비핵화 부분, 핵폐기 부분에 대한 그 원칙을 잊지 않기를 좀 바라고요. 저는 송 의원님처럼 말씀하시면 지금 이제 끝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걱정이 없는데 사실은 이 정부가 대화를 추진하면서 대화를 추진하면서 핵폐기 부분을 갖다 잊어버릴까 하는 거고요. 결국은 안보하고 통상 문제에 있어서 제가 계속 말씀하는 게 한미 간에 계속해서 엇박자가 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말씀은 아니라고 하시지만 우리 정부 공격하지 말고 트럼프에 대해서 한마디 좀 해주라고 해요. 홍준표 대표가 트럼프 대통령한테 한마디 하면 10초 남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이거는 자유무역주의 원칙에 어긋납니다. MB도 그런 말 잘했잖아요. 그런 말을 한번 해주는 것이 우리 보수 정부가 정당의 먼저 잘 바뀌어야 된다라는 말씀을